1년 동안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수업,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초반이니까 이제 그 공부법 같은 거, 뭐 어떤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컨텐츠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빨리빨리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64명까지 있었거든요. 황모모라는 친구가 64번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채시인데 제가 42번이었으니까 이 반의 인원수가 좀 많죠. 근데 우리 반에서 재수하는 애가 3명인가 였었어요. 그때는 재수를 한다는 건 꽤 큰 각오를 해야만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는 좀 웬만한 부잣집 애들이 아니면 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기둥뿌리 하나 뽑는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집에 기둥이 한 6개 있으면 하나쯤 뽑아도 되는데, 저희 집은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어갖고 좀 그런 게 좀 어려웠죠. 농담한 건데 재미없나 보네요. 여러분들 지금 재수하면은 뭐 얼마 정도 든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소나타 가격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두 대 정도 될걸요? 저희 때는 소나타 가격으로 따지면 한 4~5대 정도 되는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였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동네에 있는 친구들 들어보니까, 야, 너네 반에 몇 명이었니? 30명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재수 몇 명이나 하니? 한 24명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심하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얘도 재수고 쟤도 재수고 얘도 재수고, 오히려 대학을 간 애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재수는 그냥 뭐 하지 않으면 좋지만 하면 어쩔 수 없는, 뭐 많이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3 생활을 한 번 더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각오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재수 힘들 것 같죠? 그냥 힘들지 않아요. 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장난 아니게 힘들 거예요. 존나 짜증날걸요? 매사에 모든 게 다 신경 쓰이고 다 스트레스일 거예요. 각오 똑바로 하세요. 지금 며칠 이제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거의 일주일을 한 텀을 지내보셨을 텐데, 지금 일주일 지내는 것만으로도 지금 힘드실 거거든요. 근데 같은 부위도 계속 문지르면 나중에는 쓰리고 아픈 거 알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다음 주 되면은 여기가 쓰리고 아파지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그러면은 아씨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작년에 재수한 사람들 그거 다 견뎌내고서 한 거예요. 여기 삼수이신 분들이야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이거 끔찍하게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 그냥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겁을 주고 시작하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 처지가 달라지면 똑같은 상황도 예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돼요. 예시를 하나를 들어볼까요? 장동건한테 생긴 게 왜 그따위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장동건은 그러게요. 저는 왜 생긴 게 이 모양일까요?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원빈한테 진짜 꽃같이 생기셨네요. 그러면 원빈이 제가 좀 생긴 게 좀 꽃같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꽃이라는 건 이 비속어를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생긴 게 그따위세요? 그러면 닌 생긴 게 어떻다고 씨발 나보고 지랄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여기서 일단 기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게 당연하고 부끄럽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3이면 우리나라에서 고3을 안 지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3인데 야 공부 좀 해. 아니면 고3인데 야 이번 시험 성적은 좋아? 야 이번에 성적이 왜 떨어졌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재수를 하잖아요. 야 공부 좀 해. 이게 예전처럼 들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안 보이나? 왜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더 예민해져요. 훨씬. 너 왜 이번에 성적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서 점수를 가지고서 나를 일일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나를 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발도 생기고, 평상시 같으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도 툭 하고서 터져 나오고, 감정 북받치고, 뭐 이러면서 아마 똑같은 상황들이 훨씬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상황이 똑같기는 한가요? 똑같지도 않죠. 많이 힘들 겁니다. 존나게 힘들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가짐부터 일단 좀 자기를 스스로 세뇌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세뇌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세뇌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즐거움은 좀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힘듦은 좀 작게 생각하라는 말을 좀 평상시에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고서 여기 오고, 밤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고, 휴대폰 뺏기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런 거 힘들겠지만 그 힘듦을 좀 작게 생각하세요. 일부러라도. 이번에 좀 성적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되게 신경 쓰이겠지만, 원래 성적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 이번엔 좀 떨어졌지만 다음번에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서 좀 작게 생각해야지. 거기다가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힘듦에 대해 가지고서 증폭시켜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1년 동안 버텨내지 못해요. 반대로 이 생활을 하다가 아주 조금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되지만 오늘 급식이 갑자기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간식 맛있는 거 들어왔어. 별것도 아니야. 오늘 뭐 수업 시간에 뭐 배웠는데 나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데 이거를 배웠어.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웠었던 거를 연습을 했는데 시험에서 한번 써먹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던 게 이번에 시험에 써먹어서 문제를 맞히는데 활용이 됐어. 점수가 좀 올랐어. 이거를 일부러라도 엄청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하게. 그러지 않으면 이 생활 못 버텨요. 화학 좋아해요? 나도 싫어요. 여러분들이 뭐 화학을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사시는 분 많지는 않을 건데, 화학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화학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나 화학이 너무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중에 미각이 가장 예민한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가 갓난아기 때래요. 갓난아기랑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생물학자들이 그래요. 갓난아기가 왜? 미각은 그 막 미식가들 그 나이 때 그 막 좀 뭘 좀 알 때, 어릴 때 그때 미각이 예민한 거 아닌가 싶은데, 갓난아기가 미각이 가장 예민하대요. 갓난아기는 본능에 충실한, 좀 사람보다는 동물 쪽에 가까운 지금 상태예요. 만약에 그 아기한테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를 한 방울 입안에다가 떨어뜨려 넣어주면, 그럼 아이가 그걸 먹고 이러면서 막 향을 막 즐기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닐걸요? 아마 대번에 울 거예요. 입안에 쓴 게 들어왔으니까 앙 하고 울고 막 뱉어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아이가, 본능에 충실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었었을 때 엄마 젖이 맛이 없어요. 엄마 젖이 맛이 없는데 그 엄마 젖 안에서 아주 작은 단맛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느껴야 돼요. 아이가 엄마 젖이 맛이 없다라고 느껴버리는 순간 엄마 젖을 안 먹겠죠. 그럼 그 애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엄마 젖 안에서 아주 작은 단맛, 어른들은 못 느끼는 아주 작은 단맛을 느껴서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야지 엄마 젖을 찾고 엄마 젖을 빨고 그러고서 살고 그러고 나서 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할 때예요. 이 수험 생활 중에 단맛이 진짜 조금이거든요.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생각하고, 그리고 쓴맛이 가득하거든요. 그 쓴맛을 좀 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도 힘들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와, 좋은 말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자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원동력에는 전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뭘 못하면은 나 스스로한테 벌을 내리리라.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채찍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당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좀 더 권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미션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내가 뭐 자습을 얼마만큼 하면 그럼 나 수고했다고 해서 나한테 뭐 영어 관람에 뭐 상을 줄 거야 라든지, 그거를 미션을 달성하면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여기서는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험생활 안에서 쾌락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사실 최고이긴 해요. 그 정도 되면은 좀 우리가 보통 정상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수험생활이 막 즐거워서 미치겠는 사람, 그 정도의 쾌락은 아닌데요.
요게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퀀텀 10시에 끝나나요? 10시에 끝나나요? 채찍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10시에 퀀텀이 끝날 때 9시 40분부터 가방 챙기기 시작해요. 힘들거든요. 버틴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근데 결승선이 저 앞에 있으니까 서서히 속력을 줄이기 시작해요. 10시 땡 하면 나가요. 이걸 보면 자기가 지금 채찍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10시가 딱 되어가지고 시간 다 채우고 그 다음번에 깔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저는 한 당근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삭막한 척박한 수험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10시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그럼 집에 가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지금 이 하고 있는 걸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더 크게 잡아서, 그래서 3분이고 5분이고 좀 더 앉아있다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변에 퀀텀에서 일어날 때 보면 앉아갖고 마지막 문제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집에 가는 것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의무감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잔인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지금은 이거밖에 없네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좀 저랑 좀 많이 친해지고 공감하는 게 많아갖고서 인연이 되면 나중에 소주 잔 사이에다 두고서 여기서 인생 얘기 합시다. 그럼 제가 재밌는 인생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이에 소주 잔이 아니라 교탁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좀 삭막하지만 공부에 관한 얘기만 일단은 좀 할게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자기한테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고민 상담을 많이 하죠. 여러분 나이 때는 특히나 더 그래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친구랑 얘기해. 나쁜 년. 뭐 이러면서 막 울면은, 그럼 친구가, 야, 얘기 들어보니까 걔 진짜 나쁜 애다. 야, 괜찮아, 마. 이럴 수도 있고. 뭐, 나쁜 새끼. 그러면 또, 그 새끼 진짜 나쁘다. 그러면서 막 같이 막 험담도 해줄 수 있고. 그게 친구죠.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는 고민 중에 이번에 국어 성적이 너무 안 올라 그러면은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국어 그 나쁜 새끼 그러면서 공감을 해줄 거예요.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길 원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공감이 아니라 해결을 원하시면 그럼 여러분들보다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혹시 수험 생활에 대해서 힘들면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재수라는 이 생활이 여러분 1년 텀 공부 얼마나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중간기말로 끊어진 3개월짜리 공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텀으로 공부를 해왔죠. 근데 1년 텀으로 공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일걸요? 물론 작년에 고3 때 해봤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온전히 1년 텀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단거리 선수한테 야, 너 달리기 잘하니까 마라톤 한번 뛰어볼래? 라고 한다고 합시다. 물론 일반인보다는 잘 뛰겠죠. 일반인은 잘 뛰겠지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얘 왠지 초반에 막 쫙 달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서 나중에 후반부에 막 걷고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 많이 뛰어본 사람만이 시간 자기 체력 안배를 갖고 끝까지 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공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이 생활이 힘들다고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해결책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이 수험생활에서 잘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랑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게 조금 껄끄럽긴 하겠지만 같은 세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원하시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그러면 화학 상담은 이수진 선생님이 전문이에요. 분위기 별로 안 좋다 여기.